사실은 이제 제가 커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TDS 추출 수율 이런 개념이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이런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들도 많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좀 가까이 있는 일본의 커피 문화의 영향을 좀 많이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커피 추출을 과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좀 이제 이런 스피릿적인 부분들 이런 장인 정신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되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2013년도에 호주의 이제 맥퍼거라는 바리스타가 시연 자체에서 이제 이런 수율적인 개념들을 좀 다뤘던 거죠. 그 전에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많은 바리스타들이 좀 이제 모르고 그냥 추출하던 그런 상황에서 이런 수율적인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또 유행이 빠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캐치가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맥퍼거라는 바리스타의 시연 자체가 그만큼 이제 영향력 있는 시연이었다는 거죠.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TDS라는 개념, 추출 수율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약간 좀 커피 맛도 이제 변화를 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고 그때부터는 굉장히 좀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바리스타로 근무를 하고 계시든 아니면 집에서 이제 커피를 내려 드시는 홈 바리스타든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개념만 알고 계셔도 어느 정도는 이제 커피의 맛을 좀 잡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TDS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보면 TDS는 영어로 하면 이제 Total Dissolved Solid 그리고 이제 한자로 하면 총용종 고형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잔의 커피를 보면은 단순한 액체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액체 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 커피에서 녹아 나올 수 있는 이런 고형물들이 녹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커피 추출을 보면은 분쇄된 커피를 현미경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허니콤이라고 하죠. 이런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는 다공질 세포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쇄된 커피가.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커피를 추출한다는 거는 에스프레소 추출이든 브링 추출이든 이 세포벽에 물이 침투를 해서 여기서 녹일 수 있는 성분들을 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잔의 커피 액상을 보면은 이 안에는 이 세포벽에서 녹아 나온 물에 녹는 수용성 고형 물질들이 이제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커피를 마셨을 때 어떤 커피는 마셨을 때 좀 진하고 묵직하게 느껴지고 어떤 커피는 굉장히 좀 물같이 스르륵 진하고 연하게 느껴지는 커피도 있잖아요. 진한 커피는 그만큼 여기서 빠져나온 성분들이 많이 녹아있다는 거고요. 연하다는 거는 그만큼 이 커피 안에서 빠져나온 성분들이 적게 녹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TDS는 약간 농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A라는 커피가 있고 B라는 커피가 있는데 A라는 커피의 TDS를 재보면 1.2%가 나왔고 B라는 커피는 1.4%가 나왔다. 그러면은 B라는 커피가 당연히 마셨을 때도 관능적으로 더 진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더 안에 차지하는 고형물질이 많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커피가 100g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커피의 TDS를 재보니까 1.2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에 실제로 이 녹아있는 이 고형물질의 양은 약 1.2g이 녹아있기 때문에 1.2%의 TDS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럼 다 물이겠네요. 그렇죠. 물이죠. 이제 그러면은 TDS를 어떻게 측정을 하냐. 크게 이제 전도식 방식이랑 이제 굴절식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TDS 수율적인 개념들이 우리나라에 알려졌을 때 초기에는 굉장히 좀 전도식 방식도 많이 활용이 됐었거든요. 왜냐면 가격이 쌉니다. 뭐 샤오미 TDS 측정기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서칭 창에 TDS 측정기 쳐보면은 한 2, 3만 원대 뭐 샤오미를 비롯해서 이런 스틱형으로 나와 있는 거는 다 이제 전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커피에 녹아있는 물에 녹아있는 이런 커피 성분들은 전류의 이제 이온 입자들을 약간 좀 이동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리는 간단하죠. 이제 액상에 측정기를 꽂고 약간의 전류를 흘려서 이 전류가 얼마나 원활하게 흐르는지를 체크하는 방식이 전도식인데 장점은 싸다. 단점은 오차 범위가 너무 크다. 보통 사용하는 게 이제 굴절식을 사용하죠. 자, 우리가 유리잔에 물을 채워놓고 젓가락이나 이런 걸 딱 꽂아놓으면은 그대로 이제 일자로 보이진 않아요, 그죠? 이게 꺾여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라는 거는 이런 공기 중에서는 직선으로 이제 통과를 하지만 이런 액체를 만나면 통과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게 꺾여 보인다는 거죠. 근데 순수한 물보다 또 안에 더 다른 성분들이 녹아 있으면 그만큼 더
통과 속도가 느려지고 더 많이 꺾여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굴절 정도를 좀 체크를 해서 수치화시킨 게 이제 굴절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굴절식은 과일의 당도를 좀 측정하는 브리스 측정기에서 거의 본따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굴절기를 보면은 보통 이런 빛을 투과시킬 수 있는 렌즈가 하나씩 달려 있어요. 그 렌즈에서 렌즈 위에 샘플을 올려놓고 빛을 투과시켜서 얼마나 이제 굴절이 되는지를 체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DS는 우리가 관능적으로 먹었을 때 좀 진하네, 좀 연하네, 대략 한 1.2에서 한 1.3 되겠다, 뭐 한 1.4 이상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 몸은 또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쵸. 딱 먹고 TDS 1.28, 1.32 이렇게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측정기를 통해서 굴절기를 통해서 이제 측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DS가 높다라는 거는 커피가 그만큼 진하게 느껴진다는 거고, TDS가 좀 낮다라는 거는 그만큼 커피가 연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추출 수율의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율은 또 다른가요, TDS랑?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쓰이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TDS 나온다 그러면은 이 커피의 농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출 수율은 약간 좀 효율적인 개념입니다. 보통 브루잉할 때 몇 그램 정도 사용하세요? 15에서 20g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뭐 하리오 드리퍼에 20g을 담아서 위에서 물을 부어서 추출을 한다. 그러면은 항상 추출을 마친 다음에 여기에 가루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커피 가루들이 이런 맥심 같은 인스턴트 커피처럼 물에 완전히 다 녹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녹여낼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일부는 우리가 이 물에다가 녹여낼 수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여기에 가루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제 일정량의 뭐 20g의 커피를 사용을 할 때 30% 이상의 고용물질들을 녹여내기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좀 애쓰고 해봐도 많아봤자 뭐 한 24%, 23%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에 20g이 담겨 있다면 내가 아무리 그거를 뭐 잘 추출하려고 해봤자 고작 녹여봤자 한 4g 정도 녹이는 거겠죠. 물줄기 가늘게 해서 입자 곱게 해서 녹여봤자 뭐 한 4g대. 그럼 나머지 한 15, 16g은 드리퍼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출 수율의 개념은 약간 효율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일정량의 커피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얼마만큼 실제로 이 커피 액상에 고용물질을 녹여냈냐.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이 녹여냈으면 추출 수율이 높은 거고요. 좀 더 덜 녹여내면 추출 수율이 이제 적은 거겠죠. 근데 효율적인 개념이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인지를 해야 되는 게 항상 추출 수율이 높다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인 추출이지만 항상 맛있는 커피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각 커피마다 어느 정도 이제 수율을 뽑았을 때 우리가 입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관능적인 느낌들이 이제 좀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수치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잔의 커피를 추출한다고 했을 때 여기 위에서 이제 물을 부어요. 그러면은 초반에는 아직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겠죠, 그죠? 그래서 초기에는 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게 추출이 됩니다.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한번 부은 물이 성분들을 이제 빼내서 밑에 고이고 그 다음 물을 부었을 때 여기서 뺄 수 있는 양은 좀 적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더 적은 양의 성분들을 뽑고 더 연한 상태로 밑으로 추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생각하면은 계속 물을 붓고 붓다 보면은 더 이상 아무런 성분이 추출되지 않는 순수한 물이 밑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렇죠. 그걸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높은 농도에서 시작되다가 농도는 점점 낮아지고 어느 순간에는 추출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끝까지 간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이런 성분들까지 다 뽑아내면 기본적으로 수율은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맛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그 이유는 뭐냐? 만약에 이 물을 부어서 이런 세포벽에서 성분들을 빼내오는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농도만 다르고 동일한 성분들이 쭉 계속 추출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많이 뽑아내면 많이 뽑아낼수록 좋겠죠. 왜냐면 좀 더 동일한 맛을 좀 더 진하게 뽑아내는 거니까. 근데 성분들이 나오는 속도가 약간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커피에서 느낄 수 있는 뭐 신맛, 단맛, 쓴맛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입에서 느낄 수 있는 신맛이 뽑혀 나오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신맛이 가장 먼저 추출이 됩니다.
근데 그거랑 이어서 우리가 단맛을 느낄 수 있는 뭐 이당류, 단당류 이런 당 성분들이 추출이 되죠. 그리고 쓴맛은 가장 얘네들보다 추출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초반부터 같이 추출되기는 하지만 네. 초반에는 미약하게 추출되다가 어느 정도 중반 시간이 지나면 높아졌다가 다시 이제 줄어드는 형태로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쓴맛. 그래서 우리가 밸런스가 좋다라고 말을 하는 커피는 네. 일단 농도가 너무 진해도 입안에서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약간 커피가 좀 응축된 향미들이 좀 뭉쳐있는 응축된 느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커피 농도가 너무 연해도 입안에서 굉장히 좀 워터리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굉장히 좀 맹맹하고 밋밋하게 표현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추출된 커피, 뭐 밸런스가 좋은 커피는 어떤 커피냐? 일단 농도를 생각했을 때 처음에 진한 부분들부터 어느 정도까지 이제 뽑았을 때 점점 연해지는 부분들이 섞여서 일정의 이제 TDS를 형성을 하겠죠. 네. 그 TDS가 입안에서 너무 진하거나 너무 연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제 적정한 농도를 좀 형성을 하고 그 적정한 농도를 형성한 안에 이런 신맛과 단맛과 이제 쓴맛들의 이제 비율이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쳐지지 않고 입안에서 굉장히 균형감 있게 느껴질 때 그런 커피를 우리가 좋은 추출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근데 이 정도까지 뽑으면 맛있는데 애써가서 좀 더 이제 우리가 좀 힘을 내 가지고 뒤에 있는 부분들까지 더 추출을 해냈어요. 그러면은 앞에 좋았던 밸런스에 이 쓴맛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더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커피는 분명히 수율은 높지만 우리가 입으로 마시는 커피에서는 좀 더 쓴맛들이 많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커피를 흔히 과다 추출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죠. 좋은 어떤 기준보다 좀 더 과다하게 성분들을 많이 뽑아냈을 때 우리가 좀 커피가 좀 쓰게 느껴진다. 그래서 보통 과다 추출해서 쓴맛이 많이 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기준에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좀 뽑아내야 네. 좀 맛이 좋은데 엥에 이거밖에 못 뽑아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커피에서 느끼는 신맛은 항상 단맛이랑 같이 동반돼야 긍정적으로 느껴져요. 단맛이 좀 부족한 신맛은 굉장히 좀 덜 익은 과일 먹는 것처럼 날카롭고 좀 이제 찌른 듯한 느낌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분명히 여기 뒤에 뽑았던 이런 애들을 채 못 뽑고 여기까지만 추출하는 애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느껴지는 향미들이 신맛이 가장 먼저 추출이 되기 때문에 신맛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더 크겠죠. 그래서 어떤 좋은 기준보다 성분들을 좀 덜 뽑아낸 이런 저수율의 커피를 우리가 흔히 과소 추출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보통 과소 추출에서는 이 커피의 신맛이 좀 날카롭고 좀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수율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일정량의 커피를 사용했을 때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성분들은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뽑아냈느냐. 네. 근데 중요한 건 얘를 최대치까지 뽑아내는 것도 정답은 아니고 너무 적은 양을 뽑아내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근데 그 관능적으로 느꼈을 때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신맛, 단맛, 쓴맛의 비율들이 좀 더 균형감 있게 느껴지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뽑아내야 된다. 이제 퀴즈를 하나 내고 넘어갈게요. 네네. 이 1.2%의 커피 A가 있고요. 네. 이 1.4%의 커피 B가 있어요. 네, TDS가 1.2 그쵸? 커피와 TDS 1.2%, 1.4%. 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커피 중에서 추출 수율이 더 높은 커피는 어떤 커피일까요? 아무래도 농도가 높은 커피가 추출 수율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 교육생들 중에도 네. 물어보면 한 열의 9은 B를 선택합니다. 네. 근데 B가 1.4% TDS가 더 높기 때문에 이 안에 고용물질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네. 더 수율이 높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근데 정답은 알 수 없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 진 퀴즈를 낼 때 이 A라는 커피랑 B라는 커피를 몇 그램의 커피를 사용해서 몇 그램의 커피를 추출했는지 우리가 전제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얼마나 효율적으로 뽑아냈는지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전제 조건을 둘 다 추출할 때 10g을 사용했고 둘 다 추출한 커피가 이제 100g이다. 네. 그러면은 둘 다 100g의 커피를 추출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여기에 1.2g이 녹아 있을 거고요. 여기는 1.4g이 녹아 있겠죠. 그죠? 네. 얘는 10g 중에서 실제로 1.2g을 녹여낸 개념이고요. 얘는 10g 중에서 1.4g이나 좀 더 0.2g을 더 많이 녹여낸 거죠. 그래서 얘는 수율이 14%가 되고 얘는 수율이 12%가 되겠죠. 만약에 두 가지 커피를 추출할 때 얘는 10g을 쓰고 얘는 10g이 아니라 20g을 썼다. 네. 얘는 10g 써서
1.2g이나 녹여낸 거고요. 얘는 20g 2배 가까이 많은 커피를 썼는데 에게 여기서 1.4g밖에 못 녹여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0g의 커피를 사용했다면 얘는 수율이 반으로 줄어들겠죠. 7%가 되겠죠. 그러니까 TDS는 높지만 수율은 오히려 낮은 커피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맛적으로 봐도 얘는 얘보다는 농도는 진하게 느껴질 거예요. 네. 관능적으로 먹었을 때 네. 농도가 진하게 느껴지지만 그 맛을 구성하는 향미 비율은 얘는 좀 더 앞쪽에 이런 신맛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클 거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이 신맛을 받쳐주는 단맛이 좀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커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농도가 높다고 수율이 높은 건 아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동일한 커피를 사용해서 동일한 양을 추출했을 때 우리가 농도가 높다면 수율도 높을 수밖에 없다. TDS는 아까 이제 전기식 측정 방법, 네. 굴절식 측정 방법, 이 네. 대표적인 두 가지로 측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수율은 그러면 어떻게 좀 계산을 하나요? 수율은 우리가 수율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추출 수율을 구하는 공식은 네. TDS 곱하기 네. 추출량 나누기 원두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추출하는 방식을 저울 위에 서버랑 드리퍼랑 다 올려놓고 위에서 이제 물을 붓는다면 그 저울에 표시되는 무게는 추출된 커피의 무게가 아니라 그쵸. 추출에 사용되는 물의 양을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추출 수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추출을 마치신 후에 다른 이제 서버나 이제 머그잔을 0점을 잡고 실제로 몇 g이 추출됐는지 측정을 해야겠네요. 측정을 해주시는 게 좋죠. 우리가 이제 20g을 넣는다고 해서 20g이 다 나오진 않아요, 그죠? 어느 정도 이제 소실량이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면 이제 그 전에 갈았던 커피가 같이 딸려 나와서 오히려 무게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0.5g의 차이에도 수율은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원두 상태에서 20g을 계량해서 분쇄를 했더라도 실제로 추출을 할 때 이 드리퍼 위에 원두 가루를 부을 때 0점을 잡아놓고 실제로 내가 몇 g을 사용했는지 체크를 해놓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추출 수율을 구할 때는 이 TDS와 추출량과 원두량 이 세 가지 수치가 있어야지 이제 추출 수율을 구할 수가 있다. 한번 구해볼까요? 지우님은 보통 20g 보통 사용하시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물은 보통 한 몇 g 사용하십니까? 뭐 한 300g 정도 부어주는 것 같아요. 300g 정도 부으면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빼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보통 막 싹 스며들 때 뺐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250g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g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추출된 커피의 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추출할 때 TDS 측정해 보신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네네. 한 몇 % 나오던가요? 1.3으로 할까요? 1.3%가 커피가 나왔다. 네. 그럼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 내가 추출한 이 250g이라는 커피 안에 어느 정도 이제 고형물질이 녹아 있는데 이 고형물질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지금 1.3%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실제로 여기 안에 몇 g이 녹아 있는지 구하고 싶어요. 네. 수치는 이제 1.3%의 TDS지만 네.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보면 네. 250g 중에 네. 어느 정도의 고형물질이 녹아 있는데 이거의 퍼센테이지를 구하니까 1.3%가 나왔다. 우리가 X를 알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이제 분모 분자는 풀면 나누기로 표현할 수 있겠죠. X 나누기 250 곱하기 100은 1.3이 나오고 네. 우리가 X를 알고 싶으니까 X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등호 바깥으로 넘겨버립시다. 네. 1.3 그럼 얘는 곱하기가 되겠죠. 네. 저희 초등학교 때 다 했던 겁니다. 그죠? 네. 얘는 나누기 이제 100으로 표현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두드려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녹아 있는 고형물질 양을 알 수가 있겠죠. 피디님 이거 한번 계산기로 두드려 주실래요? 네. 그래서 얘는 3.25g이 실제로 녹아 있기 때문에 얘를 TDS 측정기로 재보면 1.3%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커피가 아까 20g 넣었는데 3.25g만 추출된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20g 중에서 실제로 3.25g을 추출해낸 거죠. 그럼 이 3.25g이 20g 중에서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20g 중에 3.25g이 몇 % 차지했는지 구하면 우리가 추출 수율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또 풀어보면 3.25 나누기 20 곱하기 100이 추출 수율이 되는데 피디님 몇이죠? 16.25%의 수출 수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보면은 3.25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녹아있는 그람 수예요. 그죠? 네. 그럼 이 위에 있는 식이랑 동일한 수치겠죠? 그쵸. 그럼 얘를 이 3.25 대신에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3.25는
1.3 곱하기 250 나누기 100이랑 똑같은 수치겠죠? 네. 뒤에 있는 걸 그대로 붙여보겠습니다. 나누기 20 곱하기 100을 한 게 16.25라는 거죠. 근데 이 나누기 100 곱하기 100은 없어지겠죠? 그럼 결국 남는 건 1.3 곱하기 250 나누기 20이 추출 수율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수치가 의미하는 법을 거슬러 가보면 네. 1.3이라는 거는 TDS죠. 우리가 측정한 TDS 수치죠. 그렇죠? 그리고 250이라는 거는 실제로 추출량이라는 거죠. 근데 20은 실제로 사용한 원두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TDS 수치, 퍼센테이지입니다. 네. TDS 수치 곱하기 추출량 그리고 나누기 원두량을 해주면 우리가 추출 수율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 간단하네요. 그렇죠. 20g을 사용해서 이 20g 중에서 한 16.25%에 해당하는 3.25g을 250g이라는 커피 안에 실제로 녹여냈다는 거죠. 이게 TDS 추출 수율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럼 어디다 써먹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 수치는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차트가 있습니다. 그게 브루잉 컨트롤 차트라고 하는데요. 브루잉 컨트롤 차트. 그래서 얘는 팔 아프니까 살짝 내려놓고. 팔이 아프네 진짜. 이걸 참고로 계산해주는 앱이 있습니다.